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럼 주의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채널 운영 목적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는데, 일단 제가 차트 설명드릴 때 그 기린님이 이번에 이제 조정 관련된 조정 목표치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플은 송기봉님이 의견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의견과 같이 리플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A를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일단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의견 중에 엘리엇 파동으로 335 패턴으로 진행이 됐을 때 ABC, 그 다음에 또 ABC, 그리고 1, 2, 3, 4, 5파가 마무리됐다. 그래서 조정이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오전에 롱 포지션이 거의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원 가량 해당되는 그 롱 포지션이 정리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롱 포지션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더 조정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하락 조정에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지금 뭐 이 정도까지 조정 받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은님하고 이제 어제 이상민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처럼 지금 이제 9,050달러 이 라인에서 조정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저는 이제 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8,700불 이 정도 이제 봤는데, 주봉에서 봤을 때요. 주봉에서 봤을 때 지금 15주 이평선이 현재 위치가 8,200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7년도 이렇게 상승장 이 모습을 봤을 때, 이때 보시면 15주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15주 이평선을 터치하더라도 바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아래꼬리 달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만약에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좀 더 이제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400불 정도 이 15주 이평선이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8,200불이니까 한 8,600불 정도까지 올라와주고, 그리고 이 채널 상승 채널 하단부와 이제 만나는 그 지점이 또 이제 15주 이평선과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비트코인은 좀 더 이제 이번 주에 조정 마무리가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조정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한 8,600불 그 정도까지 저는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기리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을 이제 같이 볼게요. 예, 기리님이 엘리엇 파동에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더 올라갔으면 당연히 좋긴 한데 차트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네요. 335 엘리엇 나와서 저도 엘리엇 파동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3개 올려주셨는데, 일단 뭐 2016년 과거 패턴하고요. 첫 번째 게 이제 엘리엇 파동 올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엘리엇 파동 올려주신 거 이 내용만 이제 보도록 할게요. 8,000불쯤 사면 좋은 거지, 사셨다 더 내려가면 나몰라, 교육의 목적으로 심심하시면 봐주세요, 이야기를 해줬고,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또 내용을 추가적으로 써주셨는데, 두 번째 X 13,200달러에서 3번 9,857달러까지 피보나치 그려보시면 과거에 61.8%에서 B 찍고 내려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셀사이드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거죠. 50에서 61.8% 사이에서 매도하는 알고리즘이 들어오는데 마켓에는 우연의 일치는 없죠,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제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 엘리엇 파동 이제 올려주셨는데, 일단 어제 그 이상민님 올려주셨던, 그리고 이제 이은님도 이제 올려주셨던 그 내용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지금 여기를 ABC, 그 다음에 상승 ABC 이것까지는 똑같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 그래서 5파가 끝났다라고 이제 이상민님은 의견을 주셨고, 지금 이제 기리님 의견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5파가 끝난 게 아니라 보시면요, 이 A, B, C에서 이 뭐 M파라고 해서 만약에 이 A파와 같은 비율로
3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나왔던 이 자리, 이 61.8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더 조정받은 거다. 그래서 이 길이만큼 다시 빠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B와 3, 이 길이만큼 다시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하락 목표치가 이제 8,800달러, 61.8이 지난 8,500달러, 8,563달러. 지금 이제 제 얼굴 때문에 여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림이어서 이게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8,563달러 이 라인까지 이렇게 같은 길이로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에서 이 C파가 또 욕같은데, 이 C파가 이제 좀 길 수 있다. C파가 추가적으로 좀 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이런 의견도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완전 바닥에서 사는 거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 이 상승 채널 안쪽에 있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은 홀딩 물량만 들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홀딩 물량은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알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거는 이미 이제 매수가 된 거고요.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을 나는 매수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 지금부터 저는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9,050달러 라인까지 빠졌을 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비싼 가격이라고 안 봐요. 여기서 이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때 이렇게 지지받았던 반등이 나왔던 자리,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반등 나왔던 자리죠. 그리고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이 15이평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라인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라인이 지금 이제 15이평선 이렇게 일단 이 추세를 돌파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추세선을 하나 이제 그려보면, 지금 이 추세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15이평선으로 이제 보셔도 되는데, 이 추세를 돌파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따라서 한 차례 더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8,500불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지금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번 주 지금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 토, 일 3일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3일 동안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면서 다음 주에 아까 주봉에서 봤던 그 15주 이평선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 정도 한 8,500에서 8,600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제 8,500불, 600불이라고 하면 한 1,000불 정도인데, 내가 이제 1,000불을 더 싸게 살려고 아예 매수를 안 한다. 비트코인을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이제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할로 뭐 3차례에 걸쳐 매수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벌써 이제 한 차례, 한 2차례 정도 매수가 됐어야 되고, 나머지 물량만 이제 밑에서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만약에 이제 20주 이평선까지 내가 노려보겠다. 20주 이평선까지 조정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20주 이평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은 7,300달러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 7,500달러까지 다음 주가 되면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2차례에 걸쳐서 8,500불 그리고 7,500불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0주 이평선을 찍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20주 이평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 20주 이평선 올라오는 각도를 이렇게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바로 또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알트코인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하락세견 패턴에서, 일단은 지금 이 하락세견 패턴을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는 시켜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큰 거래량 없이 그냥 옆으로 누워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년 말처럼 이렇게 거래량 어느 정도 실어주면서 15일 이평선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이제 이와 같이 큰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15일 이평선 내려오면서 그냥 옆으로 눕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모습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2018년도 4월달 이때처럼,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역배열되어 있고, 장기 이평선만 정배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15일 이평선을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안착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52평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장기평선까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크게 반등하는 거긴 한데, 뭐 떡상이라고 하면 떡상으로 표현할 수 있긴 한데, 떡상이 되기 전에 15이평선까지 안착하고 올라가주는 모습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눕는 이런 모습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각도 자체가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 15주평선의 각도를 보면, 물론 이제 이때보다는 지금이 이제 더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4월달 모습보다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시간을 필요한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는데,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4월달 같은 모습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라든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이 시간이 좀 더 이제 필요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총 차트가,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총 차트가 30일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3,880억 달러 그 라인까지 천천히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이 새 종목이 급반등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그 시총 자체가 3,880달러를 넘어가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려면 아까 같이 4월달,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여기서 좀 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누우면서 15일평선에 안착을 할지, 아니면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15일 이평선에 안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4월달의 형태로 또 진행이 될 수 있다. 2018년도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4월달 모습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근데 뭐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간 자체가 뭐 엄청 딜레이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어차피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움직임을 저는 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볼 건데, 이더리움이 지금 보시면 이 박스 형태를 보였던 0.025와 0.042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15일 이평선을 넘어가 주지 못한 상태에서요, 하락세경에서 일단은 이렇게 트랩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반등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리 올라와서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주게 되면 모습이 2016년도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냐면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이때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 삼각수렴 안에서 이탈돼서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인 이후에 저점을 깨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보시면 이 15이평선을 이제 넘어가 주지 못해요. 넘어가 주지 못하면서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고 여기서 이제 한 차례 상승 나오는데, 이때도 이제 15이평선은 넘지 못하죠. 넘지 못하고 한 번 넘었다 다시 또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3개월을 보냈어요. 3개월을 여기서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지난번에 이더리움 설명드릴 때, 만약에 이렇게 이제 3개월을 여기 밑에 박스권 밑에서 횡보해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흘러내렸을 경우에는 0.007에서요 0.14까지 거의 이제 BTC 마켓에서 2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딜레이 됐지만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기간 자체가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들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3개월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단축이 되거나,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돈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맨 마지막에 상승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여기 밑에서 3개월 정도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0.025를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아까 이제 2016년도 그림처럼요, 여기서 이제 15일 이평선을 바로 올라와서 안착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15일 이평 따라서 쭉 흘러내리는 거죠. 쭉 흘러내리고 2016년도 보면 이 박스에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요, 5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TC에서 0.025에서 깨고 내려와서 50% 조정받았다라고 하면 0.0125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15일 이평선에 바로 안착을 해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이 만약에 맨 마지막에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맨 마지막에 간다라고 하면 2016년도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리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더리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맞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리플이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일봉에서 이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는데 일단 예전과 이때 언제죠? 9월달, 작년 9월달하고 2017년도 말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은 뭐냐면 이때는 보시면 이때는 이 15일 이평선 안착을 이렇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안착을 했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이 15일 이평선 안착을 할 때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래량이 그래도 실리면서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물론 뭐 거래량 다른 때보다는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이제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하긴 했는데 거래량이 이제 실리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리플을 봤을 때 리플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차트 모습은 2017년도 말 그리고 2018년도 9월달 모습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간 자체가 아까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정도 이제 그 시총 차트가 기간이 좀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880억 달러 직전 고점 넘어가기 전까지 한 달 정도 남았고 그 만약에 뭐 찌라시긴 하지만 음모론이긴 하지만 그 베어러블 가이 그 찌라시에서 이제 8월 15일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2017년도 지금 알트코인들이 2017년도 3월달 위치다라고 하면 지금 리플이 2017년도 3월에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였나 이제 보시면요. 물론 이제 이 이평선 각도가 약간 달라서 이평선 각도는 2017년도 3월보다는 오히려 이제 2017년도 연말과 비슷한데 만약에 2017년도 3월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완전 역별되어 있죠. 리플이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15일 이평선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죠.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준 이후에 이때까지만 해도 뭐 특별한 어떤 거래량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또 이게 안 보일 텐데 잠깐 이쪽 보시면 이게 또 이렇게 올리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게 좀 차트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평선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5일 평선 올라타 주고요. 옆으로 눕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보시는 것처럼 한 10거래일 정도를 이렇게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사이에서 이제 움직여 줘요. 그 다음에 50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 121 이평선까지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21 이평선에서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한 3, 4거래일 쉬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줘요. 넘어가 줘서 200일 이평선 돌파시켜주고 200일 이평선을 안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을 보면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 안착하고 이게 지금 3월 5일이거든요. 3월 6일. 3월 6일부터 200일 이평선 안착했던 이 기간까지 걸린 시간 보면 3월 29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이제 23일인데 지금 7월 18일이고 앞으로 이제 23일 계산해보면 얼추 이제 8월 한 10일, 15일 뭐 이 사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진행됐을 때 그 뭐 베어러블 가이 그 움직임 그리고 이제 베어러블 가이 8월 15일 날짜 물론 이제 그 음모론이긴 하지만 일단 그건 제외한다고 하더라도요. 시총 차트 움직임을 봤을 때 시총 차트 움직임이 2017년도 3월달 움직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제가 기간이 한 30일 정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총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리플도 2017년도 말이라든가 아니면 2018년도 9월달 차트 위치는 이 이평선 모습은 오히려 이제 2017년도 말과 비슷한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준다라고 하면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리플 차트가 BTC 마켓에서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이것도 일단 진행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이제 3월달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그 12월달 또는 이제 9월달 모습 뭐 12월달 9월달은 비슷하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지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며칠만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송기봉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과 이제 같이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제 그 CJ님이 지난번에 이제 질문 주셨던, 그러니까 CJ님 질문 주셨던 건 아니었고, 다른 이제 구독자분이 질문 주셨던 내용에서 CJ님이 만약에 그 리플이 국제 송금 분야에서 리브라한테 먹혔을 경우에, 리브라한테 자리를 뺏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CJ님 대책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그 지금 송기봉님 의견은 뭐냐면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눴는데, 첫 번째는 리플이 그 리브라한테 이제 시장을 장악당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리플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브라가 시장을 장악할 경우에 리플이 먹히는 먹이사슬 일하면 리플의 차트 형성 과정은 스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세력님들은 과거의 패턴으로 차트를 만들어 급등을 주며 목표 사토시 가격은 2만에서 3만 사토시로 폭등을 연출하고 퇴장한다. 이렇게 됐을 때 목표 수익률은 그래도 이제 1000%에서 1500%,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리플의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면 과거 차트를 답습하지 않으며 만 사토시까지 우선 급등을 준 후에 그 다음에 서서히 각계 전투를 하면서 30만 사토시까지 상승을 시킨다. 그래서 BTC 마켓에서 100배 상승,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1비트코인이 100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만 사토시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이제 리플이 시장을 장악한 경우가 되겠죠. 두 가지 공식을 보더라도 스캠으로 가거나 아니면 진땡이로 가나 수익률은 비트코인을 상회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리플의 이제 비중을 좀 더 실어놓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써주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30만 사토시까지는 좀 약간 저는 이제 힘들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다음 읽어볼게요. 많이 올라 조정받는 놈은 관심을 배제, 겁나 빠진 종목은 관심을 크게 갖자. 비트의 파동이라는 이런 거 모르겠는데, 알트는 오늘 중으로 대거 급등 현상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이제 아까 리플 차트를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한 이렇게 이후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장대 양봉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죠? 잠깐만요. 예. 알트는 오늘 중으로 대거 급등 현상 한번 나올 것 같다. 대중은 이미 이제 멘탈 붕괴가 된 것 같고, 비트 아니면 뒤지거나 그냥 포기 상태.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중들의 이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는 뭐냐면, 야 무조건 비트 가야 된다, 이런 심리가 이제 지금 팽배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비트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알트코인은 지금 거의 다시 올려놨다가 다 뺐기 때문에 아마 비트를 안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 허탈감,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해서 야 비트코인 많이 올랐으니까 너 돈 많이 벌었겠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실제 정작 비트코인이 없어서 재미를 하나도 못 본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야 비트코인을 지금 살 타이밍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항상 제가 포지션에 둬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반등 목표치는 이제 만불이었는데 대략적 관점에서 이미 도달했다고 보고 있으며, 하락 목표는 장기로 가보아야 확인이 되므로 모르나 단기는 2일 기준으로 8,500불, 저도 이제 이 정도로 봅니다. 리플의 상승 목표치는 지난번 4,600 사토시를 언급했으나 시간 지연으로 현 3,200 사토시에서 4,000 사토시까지 약 20% 급등 구간에 돌입할 수 있다. 그리고 리브라 청문회 결과 비트와의 연관도 빵이고 리플 연관도는 100이다. 위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 비트가 8,500불을 찍어주어야 가능하며, 다시 비트의 반등이 연출될 것까지 감안한 원화 리플 가격은 현재 372원에서 1차 400원, 2차 440원으로 2일간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400원에서 440원 형성 시간은 아주 작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사토시의 저항으로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비트비트하다 이렇게 써주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송기봉님 의견을 보면 리플이요, 지금 이제 현재 위치로 다시 돌아와서요. 현재 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이제 이 4,000 사토시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때 이 깨고 내려왔던 이 4,000 사토시에 지금 5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50일 이평선을 한 번에 넘지는 못할 거다. 그러면 일단 4,000 사토시까지 한번 올려주고 그다음에 쉬겠죠. 쉬는데 그 쉴 때 이제
이 15이평선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그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15이평선과 52평선이 골든 크로스 날 때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4,400이 넘어가서 또 이제 121선 한번 맞아주고요. 맞아주고 여기서 이제 121이평선이 또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이제 아래 자리에서 만나겠죠. 내려오고 그 다음에 121이평선 맞고 다시 조정받거나 아니면 121이평선 아까 이제 2017년도 3월은 그 장기이평선이 옆으로 누워 있어서 121이평선이 좀 위에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21이평선은 한 번에 돌파를 시키고 지금 그 위에 있는 201이평선까지 한 번에 올려준 다음에 121이평선에서 안착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간을 그 8월 아까 이제 봤던 8월 10일에서 15일 그 정도 사이까지 암호화폐 시총 차트 전체가 30일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리플도 시간을 좀 더 보내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역배열되어 있는 차트를 2017년도 3월 달과 같은 모습으로 풀어주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본격적인 상승 움직임은 결국에 이제 201이평선까지 넘어가서 안착해준 이후에 보시면요 2017년도 3월 보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큰 상승이 나왔던 거는 어찌됐든 이제 201이평선에 안착한 다음에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때요. 201이평선과 이제 15일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2017년도 연말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지는 앞으로 이제 며칠만 지켜보면 저는 이제 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만약에 송기봉님 의견처럼 리플이 진짜 리브라한테 시장을 뺏기지 않고 여기서 이제 시장을 장악해서 크게 상승해주는 진짜 뭐 진짜로 간다 뭐 진퉁이라고 했나요 아까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때 리플 차트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토시 이 BTC 마켓에서 이 채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이 채널 이제 이것도 뭐 설정하기 나름인데 저는 일단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렇게 잡아봤고 이 채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 채널 지금 상단이 2만 사토시가 됩니다. 그래서 2만 사토시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리플 상승 알트코인들 상승 때 2만 사토시를 우리가 이제 일단 목표치가 2만 사토시잖아요. 그래서 2만 사토시를 넘어가는 흐름이 보이면서 만약에 이 채널 상단부가 지금 보시면 이제 6만 사토시 정도 됩니다. 6만 8천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 라인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리플이 어떻게 보면 진짜가 되는 거겠죠. 리플이 진짜가 되고 리브라한테도 이제 시장을 장악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됐을 때 이때 이제 BTC 마켓에서도 채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빅스마일님이 의견 주신 부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암호화폐 소식 가득 참고하세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뉴스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목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하고 필요한 내용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미 하원 금융서비스 부위원장이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 진행 중이잖아요. 리브라 이 청문회 진행 중에 부위원장이 블록체인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술이고 비트코인 백서는 일종의 막을 수 없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혁신을 무조건 배척하고 저지해서는 안 되고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 긍정적인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부총리가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페이스북 리브라의 회의적인 태도를 이제 보였다. 그리고 프랑스 재무장관은 사기업 주권 통화 개발 용납 못한다. 지난번에 이제 재무장관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라가 주권 통화로 발전한다면 이는 곧 당국이 용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어선 행위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이미 저는 어떤 정당성 부여 그리고 나중에 이런 뭐 프랑스라든가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브라에 대해서 야 니들 이거 용납 못한다. 이거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프랑스 이제 유로화라든가 일본 엔화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리브라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신들의 어떤 국가의
국가의 어떤 영향력을 뺏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 좋은 이야기 그리고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야 우리 이미 다 검토를 한 거다. 우리가 이미 검토를 한 거고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니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니들도 이상한 딴 말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일 것 같아요. 미 하원 이제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 암호화폐 죽이기는 불가능하다. 아까 이제 봤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대표가 리브라 협회 정부기관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리브라를 혁신이냐 부르지만 결국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고 협회에 정부기관을 초대하진 않았지만 향후 이 같은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래서 이 리브라 협회의 다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야 니들한테도 일정 부분 자리를 줄 테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줄 테니까 빨리 우리랑 그럼 손을 잡고 이쪽 협회로 들어와라.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로비를 통해서라도 저는 이제 규제를 맞추면서 저는 리브라가 시간이 됐을 때는 그 리브라를 발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리브라 너무 이거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행되기 어려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금융 세력이 큰 그림 안에 있는 큰 그림 안에 이 뭐 리브라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어떤 각각의 그 IT 기업들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목표로 이미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 그 시나리오 안에 이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사를 여러 개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봤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예은님이 제 동기이거나 저를 이제 아는 분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아빠 이름을 몰라서 이 사진만 보고는 이 딸 사진만 보고는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누군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상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일을 줄이고 암호화폐 주식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생각해보면 점점 인간의 노동력은 헐값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꿔 말하면 점점 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도 허리띠도 졸라매는 상황이 오겠죠. 노동력 값은 우리 절대적인 값은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시간당 최저임금 있죠. 최저임금은 어찌됐든 매년 올려요. 매년 올리는데 그 매년 올리는 최저임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실질적인 노동력의 가치는 아까 지금 이제 이상민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헐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AI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무인자동차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다 대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점점 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도 허리띠도 졸라매는 상황이 오겠죠. 문득 비트코인 차트처럼 인간의 노동력 차트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거래량은 노동에 드는 시간으로 하고요.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 암담한 차트가 그려질 것 같더군요. 그래서 노동은 홀딩 물량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손절을 하고 공부에 투자 중입니다. 마르크스가 인간의 노동력보다 지대 수입이 더 가파른 수익률을 기록하게 될 날이 오면 세계는 암울해질 거라고 했는데 정말 디스토피아적 세계가 도래하려나 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시기를 넘겨야 된다.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이 시기를 잘 넘긴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진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로봇이라든가 무인차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의료 관련된 바이오 기술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노동력 자체가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미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다른 나라 그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는 나라들의 이제 국민들의 삶을 보면 이걸 알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민으로 이제 전락을 하고요. 나머지 소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 플러스해서 돈의 흐름,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일단 외돔 앤 대지님이 그 비트맥스 롱숏
볼 수 있는 이 코인팜을 알려주셨는데 보니까 당일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레이트 탑님도 이 데이터미시.com 이런 사이트를 알려주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당일만 나왔고요. 지금 또 올려주셨네요. 이거는 이제 확인 안 해봤는데 한번 지금 볼게요. 혹시 그 비트맥스 롱하고 숏 물량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어디죠? 트레이딩뷰에 롱숏 차트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전 데이터까지 다 차트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혹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그걸 직접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요. 이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올려주셨는데 뭐 이거 로그인을 해야 된다. 비트맥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혹시 이제 트레이딩 뷰라든가 아니면 이런 차트로 비트맥스의 롱과 숏 물량을 볼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차트를 알고 계신 분은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그 다음에 김재훈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김재훈님이 제가 질문드릴 종목은 리플이며 17년 혹은 14년 때와는 다르게 느끼는 점이 원화 차트에서는 확실히 17년 불장만큼 거래량이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BTC 이더 테더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17년 대비 현재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미미한데 이런 부분이 의문점을 가지게 합니다. 과연 17년 불장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업빗에 있는 차트를 이제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인립을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각 해당되는 코인립 메인에서요. 각 해당 코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XRP를 보시면요. XRP가 지금 현재 어떤 통화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래소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이 XRP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건 BTC랑 테더와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위안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화 같은 경우는 차지하는 비중이 원화는요 2.6%입니다. 2.6%.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2.6%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단 크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XRP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래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위에도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가 굉장히 밑에 있어요. 업비트가 보시면 이 순위에 보시면요. 업비트가 거의 그 나머지 기타에 있습니다. 기타에.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일단 작다. 이 XRP 거래를 할 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XRP가 우리나라 개미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XRP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화 자체도 크지 않고요. 그러니까 업비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크게 전체적으로 다 본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박아스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행복회로 한번 돌려서 만들어봤습니다. 나름 주식시장 흐름과 경제 흐름 및 파동 흐름, 피보나치 되돌림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잘 맞아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굉장한 차트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찰리님도 상승장에서 포물선을 만들면서 각 저점이 이전 상승 파동의 기울기를 훼손하지 않고 점점 더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가는 차트네요. 동감하며 저도 17년 참고해서 19년 기울기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리님도 차트를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박아스라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금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채널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2012년도 저점과 그리고 올해 이제 2월달 이 바닥 이 라인을 이제 저점으로 잡고요. 그리고 2013년도 연말 이 라인을 이 고점을 채널 상단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널을 그렸을 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그려주신 건데요. 한번 볼게요. 보면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지금 이제
엘리엇 파동 약간 보는 시각이 다른데, 일단 지난번에 사쿠라님하고 저는 이제 그때 사쿠라님 의견처럼 1, 2, 3, 4, 5파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파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봤는데, 지금 의견 주신 잠깐만, 이름 성함이 안 나. 아스라님이라고 할게요. 아스라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신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1파, 2파, 3파가 진행할 거다. 3파인데 3파는 8월 10일까지 올라갈 건데, 8월 10일까지 일단 직전 고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2만 달러까지 가고요. 2만 달러에서 한번 눌러준다. 그래서 8월 10일까지 2만 달러, 그 다음에 9월 1일까지 다시 15,000달러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와서 2만 달러 직전 고점 돌파하고 10월 15일까지 6만 달러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 3만 달러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해서요. 2020년 1월 15일까지 올라가 주는데, 2020년 1월 15일에 58만 달러니까 한 7억 정도 될 것 같아요. 7억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이렇게 차트로 이제 그려주셨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지금 처음 올려주셨던 이 채널 설정된 채널에서 이 채널 중심, 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채널 중심까지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채널 중심까지가 지금 이제 58,000달러잖아요. 58,000달러고, 물론 이 날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15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올해 연말쯤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뭐 뒤로 갈 수도 있고요. 11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10월 15일이면 굉장히 좀 빠른 타이밍인데, 이 빠른 타이밍에 이렇게 일단 거의 5만 3천 달러까지, 4천 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다 한번 눌러준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이렇게 채널을 돌파하는, 지금 제가 그린 채널, 물론 이제 지금 아스라님이 올려주신 채널은 돌파가 되는 게 아니지만, 채널 중심을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려면 이 과정, 아마 비트코인이 이 58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슈가, 큰 이슈가 나와야지, 저는 이렇게 채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채널 중심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보여주셨던 5파 상승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이때는,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제 여기서는 조정을 이제 받고, 내년 상반기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제,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거는 약간 그 시차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압축돼서 빨리 진행되는 그림으로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 지금 아스라님이 의견 주신 걸 보면, 이렇게 상승 각도가 이렇게 점점 가파라지잖아요. 이렇게 상승 각도가 가파라지는데, 여기 지금 찰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이제 그려주셨습니다. 찰리님이 차트 그려주신 거 보면요, 일단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각도가 이제 이 각도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시 또 각도를 세워서 올라가고, 마지막 5파에는 이렇게 각도를 좀 더 가파르게 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 이제 이 각도로 올라갔을 때 6만 달러까지 2020년 2월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2020년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한 게 이제 이 그림 같아요. 이 그림 같고,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2017년 연말에 이렇게 세 번의 꺾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식으로, 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눈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셨는데, 이거를 이제, 이걸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둘,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세 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 이걸 좀 더 나눴는데, 일단 뭐 저는 보통 상승이 되면 이렇게 뭐 다섯 번에 걸쳐서 각도를 높이기보다는, 물론 더 세분화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5파를 또 나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한 3번 정도, 보통 이제 한 번의 상승 사이클이 끝날 때 이렇게 우리가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하면 1파 한 번, 그리고 3파 상승에 한 번, 5파 상승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만 흘러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스라님 의견처럼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아마 올라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날아갈 것 같아요. 멘탈이 날아갈 것 같고, 진짜 저렇게 진행됐을 때 단기간에 60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됐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까? 그 부분도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딩 하려고 완전히 다른 어떤 개인 지갑에 넣는 사람들 아니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리님 의견은 아까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네, 잠시만요. 박빌부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세력들은 항상 최저점에서 살 거야. 왜냐면 세력이니까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매집의 흔적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꼬리가 매집의 흔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윗꼬리였군요. 역시 전 코린이. 리플의 경우 세력이 주로 매집한 금액이 540에서 58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하락으로 횡보한 350, 370원대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최근 두 달간 리플 원화 차트를 보면 일봉상 540에서 580원대에서 대부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세력 입장에서 개미들아, 내가 3-40% 올려줄게, 물량 엔간하면 넘겨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력의 입장에선 3-40%를 먹으려고 들어온 시장이 아니니까요. 세력에겐 평단보다 물량이 목표다. 그리고 개미들에게 학습 효과를 심어서 조련하는 거죠. 540에서 580원대가 오면 무조건 하락하는구나. 특히 고점이 580원 정도가 왔을 때는 3번 정도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팔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해 보면 1번 리플 떡상으로 일단 580원 부근 도달한다. 그리고 2번 이후 급락으로 개미들 이때 대부분 물량을 털어낸다. 3번 잘 팔았다, 역시 떨어질 줄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하며 치맥을 시켜놓고 한 잔 들이키려는 순간 4번 업비트 알람이 울리기 시작한다. 600, 700, 800 하다가 이제 1000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A 고점이다 내려오겠지. 5번 일주일 횡보 후 다시 떡상, 계단식 상승으로 580원 밑으로는 오지 않는다. 올라서 하지 못한 개미들은 다시 치맥을 시킨다. A 그래도 40% 먹었다 됐다면 안도한다. 대충 이런 식이 아닐까 라고 써주셨고, 580원이 올 때 케이블 타이로 10개의 손가락을 이제 묶어서 손모가지로 묶고 목표치가 올 때까지 전진하도록 이렇게 써줬고, 일단 그 해머를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해머를 준비한 다음에 만약에 그 580원에서 매도를 하고 싶으면 그 해머로 손을 내려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타짜에서 나왔던 그 갑자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프로님이 이제 사토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토시는 그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소수점 8자리까지 표현이 됩니다. 8자리까지 표현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 단위 8자리째 단위가 이제 1임이라고 하면 1사토시인 겁니다. 1사토시고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10만, 100, 1000만, 10만, 100만, 300만 사토시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0.03 BTC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을 이야기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3273 사토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단위다. 비트코인의 가장 최소 단위를 1사토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0.000000001 이걸 이제 1사토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계속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실 수 있는데 계속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지훈님이 결국 한국 금리 인하했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뉴스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한국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한국은행이 이제 3년 만에 전격 금리 인하를 했고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만에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이제 연 1.5%로 역대 최저금리 1.25%보다 불과 0.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통화정책의 여력이 부족해 금리 인하 시기를 8월로 늦출 거라는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한해 결단은 그만큼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는 방증이고,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불황이 올해 하반기에도 이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만약에 추가 규제, 일본의 어떤 추가 규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감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 조치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해서 돈이 좀 더 이제 시장에 풀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요, 회사에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이제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고 IMF를 충분히 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살아남아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기업들이 IMF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IMF와 같은 그런 경제 대위기가 이번에 다시 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때 자산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하면 헐값에 사들여야 되는 거죠, 자산을.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돈이 없으면 어떤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를 인하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목적 자체가, 야, 싸게 돈을 빌려줄 테니까 니들 투자를 해라. 그 투자 행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시장에 어떤 활기를 불어 넣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를 해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1.5까지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1.5가 아니라 1.75라고 하더라도 이게 높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금리 자체가 높은 게 아닌데 여기서도 이제 투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낮춘다고 해서 이게 경제가 돌아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그 대기업들이 노리는 타이밍은, 이번에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다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그때부터 다시 시장에 저는 투자 행위를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가게도 사실 대출을 추가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런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집값을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는데, 대출 자체가 거의 이제 풀로 받다 보면요, 이 집값에 대한 이자가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 자체가 커진 겁니다, 이미. 아무리 이제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집값 자체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게가 감당해야 될 그 이자 비용은 적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해서 대출을 막 받으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는 가게 입장에서도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경제가 돈이 좀 돌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IMF의 어떤 IMF에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조치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거 자체는 금리 인하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걸 인정한 꼴이 됐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제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 설명드릴 때 그 쌍바닥 찍었던 1990포인트 그 라인을 시간이 문제지 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차트에서 2020년 2월까지가 삼각수렴의 끝자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이미 깨고 내려갈 거다. 깨고 내려갈 거고요.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채널 하단부인 한 11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00포인트보다 더 밑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용환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ME 비트갭이 7,990달러, 8,200달러까지 아직 메워지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CME 선물갭이 메워지지 않은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줬고, 일단 갭은 보통 메꾸긴 합니다. 메꾸긴 하는데 안 메꾸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이제 보시면, 코스피 차트가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요 9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올라갈 때요 갭이 있습니다. 갭이.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갭은 대부분 메꾸긴 하지만 메꾸지 않는 경우도 있다. 메꾸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갭을 무조건 메꾸니까 갭 메꾸러 내려오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서 이제 숏을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요, 이 자리. 이 자리 보시면, 2009년도 3월 달에 이렇게 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갭 상승했죠. 갭 상승해서 올라왔는데, 이 갭을 안 메꾸고, 그냥 쭉 올라간 거예요. 쭉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고, 이때도 또 갭이 있어요. 갭이 있고, 이 갭도 안 메꿨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갭을 이번에 하락할 때 메꿀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2008년에서 지금 이제 2019년, 11년 동안 이 갭을 메꾸지 않고 그냥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갭을 메꾸고 움직이긴 하지만, 갭을 메꾸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